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창원대와 남해대, 거창대가 본격적인 통합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과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상국립대도 피관기관에 이름을 올렸는데 국감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농업시설에서 전기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장비와 사전 점검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양군의 각종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별다른 규제가 없는 만큼 민간 위탁 검토위원회와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진주를 비롯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참가하는 진주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가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철도문화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올해 경남에선 남해대와 거창대, 창원대가 통합을 전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창원대로 통합되다 보니 여러 우려가 나왔는데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남해에서 열렸습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된 남해대와 거창대 그리고 창원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인재 양성은 물론 창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정부로부터 5년간 최대 2천억 원까지 지원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의회 등 일각에서 대학 통합 추진 과정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대학 통합 추진 방향과 각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방안 공유 등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계와 지자체, 의회까지 통합을 둘러싸고 각각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여러 의견들을 듣겠다는 겁니다. 특성화 계획을 말씀드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통합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책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설명회에선 통합 이후 각 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습니다. 먼저 창원대는 스마트 제조 분야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입지를 굳힌다는 방침. 남해대는 항공해양방산학부와 에너지융합학부 등 3개 학부 6개 학과로 편제해 특성화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통합을 통해 2, 3년 기능 전문 학사와 4년 학사까지 모두 운영하는 이른바 다층 학사제 운영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관련 법령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고등교육법 개정과 지방대 육성법 규제 특례 규정을 활용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특례라는 게 있어서 지역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6년간 예외적으로 규제를 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층 학사제를 전제로 해서 통합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세계 대학 통합으로 대학의 의사결정 주체가 모호해지지 않을 거란 우려에 대해 대학별 인원들로 이뤄진 평의원의 구성으로 일방적 학사 결정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으로 통합 과정의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거창 지역 도의원님 두 분과 또 저 도지평부와 잘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 활성화와 동시에 교육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 사업 마련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남해대학의 캠퍼스 사정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때 즉 투자가 계속되네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하드웨어적으로 아름답지 않으면 우수한 대학으로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숙사도 리모델링을 아주 해서 계절 학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교수 로테이션이 여름이나 겨울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통합 추진 과정 지역민 우려 해소와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지역민 설명회.
제시된 여러 의견 반영으로 순조로운 대학 통합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18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남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29개 종목 500여 명의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경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 종합 3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경남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일본 항공우주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시작해 19일까지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본 항공우주 분야의 최대 종합 전시회입니다. 카이는 무인 전투기가 적용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비롯한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미래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맡은 상임위에서 다양한 지적을 쏟아냈는데요. 경남교육청과 경상국립대가 피관기관으로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8일 국감 주요 내용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8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의원은 농협의 안심축산 사업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서 의원은 국내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안심축산 사업에 2,255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심축산 전문점과 치킨 프랜차이즈인 또레오레 가맹점 등 관련 사업장의 급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실적 평가와 대책 마련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고 분기별 또 반기별 연도되면 실적 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자료 전혀 없어요. 그러면 투자만 해놓은 상태에서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위 박대출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알리테무 등 중국 특송 물량이 폭탄 수준으로 급증하며 세관 직원 업무 과중으로 마약 등 위해 물질에 대한 단속이 힘들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관 직원 1인당 검사 수가 1년에 41만 개를 해야 되는데 41만 개 하다 보면 마약 위해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영향이 있겠죠. 지장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좀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날 교육위는 부산대에서 경남교육청과 경상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의 진해웅동학원 환원 관련, 또 딥페이크 피해 관련 성교육 지원 예산과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감축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경상국립대에는 의대 증원 시 수업 가능 여부 및 의대생의 복귀 관련 문제와 글로컬 대학 취소 경고 관련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농업시설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철골 뼈대만 남은 채 새까맣게 타버린 시설물과 잔해들. 지난 3월 진주의 한 버섯 농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추산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나 트럭과 시설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두 사고 모두 원인으로 지목된 건 전기적 요인인데 실제 전기 화재 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100여 건이었던 전기 화재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8,8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기 설비 사용이 잦은 농업시설은 전기 화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 특성상 설비가 물기와 습기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꼼꼼한 점검과 관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주만 해도 최근 5년간 농업시설에서 44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1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의결 시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지역 농업시설 전기재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활동 중 화재나 감전 사고와 같은 전기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난 관련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농업인에 대한 전기재해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향후 전기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장비 지급과 교육,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나서게 됩니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안전점검,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한편 같은 날 임시회에서는 공공갈등을 중재하고 예방하는 조직 구성을 골자로 한 조례안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다뤄졌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요 시설의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 중인 함양군.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선 전담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함양군의회 임시회 내용을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통해 행정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꾀하는 민간 위탁 방식. 민선 8기 함양군에서 이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은 2022년 174억 원에서 이달 기준 226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18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도 재계약을 포함한 각종 민간 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우진 의원은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별도의 기본법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공공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따지려면 적정성 검토위원회 설치와 관리 지침 마련, 조례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위탁이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진로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여러 가지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이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건 의원은 함양읍 전선 지중화 사업 과정에서 가로수 100여 그루가 벌목된 것과 관련해 여론 수렴이나 대체 방안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는 가로수가 벌목되면서 인도가 소폭 확장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가로수를 다시 심어 도심 미관과 교통사고 완충 기능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중화 사업 구간에 제거된 가로수를 대신하여 대체 식재 계획은 신속히 수립하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나무들로 식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제2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동안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2개 안건이 처리되고 읍면별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하동군이 경남 최초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하동읍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입주한 종합지원센터는 원스톱 종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자립 재활 지원과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천시립도서관이 오는 22일부터 평일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천시는 학생과 직장인 등 평일 주간에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인권 존중 수사 활동을 위해 시민인권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시민인권단은 법조계와 여성계, 노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자문과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가 지난 17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철도문화공원에서
7개국 8개 도시의 예술인들이 각 도시 고유의 문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마을과 공동체 음악을 노래하는 르보치 그룹. 에콰도르의 전통 모자인 파나마 모자 공예로 유명한 몬테크리스티시에서 온 예술인들입니다. 2024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에서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포함해 7개국 8개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진주도 국가무형유산인 진주건무, 솥대쟁이 놀이 등을 선보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비엔날레의 주제는 평화를 향한 문화적 협력. 기후 위기부터 전쟁까지 심화되고 있는 인류의 위기를 문화 협력으로 풀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전쟁, 기후 위기, 차별 등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민속예술이 단순하게 공연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기울어진 곳을 평평하게 하는데. 차량 정비고에서는 참가 도시의 무형유산을 소개하는 전시가 진행됩니다. 공틀에 공을 넣는 놀이를 춤으로 형상화한 진주 포구랑무부터 태국의 전통 가면극 콘까지 각 도시의 전통 문화를 사진과 소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부 경남 문화의 중심지로 지난해 유네스코 창의 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의장 도시가 된 진주. 이번 행사로 그 상징성을 강화하고 창의 도시와의 협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냐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그리고 태국이라든지 아주 좋은 세계 각국의 민속예술을 다 모아넣었습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가 진주가 더 계속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공예품을 판매 체험할 수 있는 플리마켓과 창의 도시 예술가의 공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도심 속 민속 공연도 진행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 탈춤 한마당이 18일 학술 행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무형유산의 지식 전승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 행사는 최이완 명예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태국 민속예술 전승학교와 진주 민속예술 특성화 교육센터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후에는 정병훈 창의도시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진주시 전통예술회관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평거 야외무대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함양군과 함양고종시 곶감축제위원회가 곶감축제 개최를 위해 본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축제 기간과 장소, 운영진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 제9회 함양고종시 곶감축제는 상림고운광장 일원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곶감 판매와 체험, 공연 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읍 중심지 옛 건물을 리모델링한 창생 플랫폼과 관광창업 아카데미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국토교통부 공모당선으로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두 건물의 1층과 2층은 연결돼 있으며 외벽은 모자이크 타일로 마감된 곡면으로 연출됐습니다. 창생 플랫폼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관광창업 아카데미는 기숙형 연수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에 18일 경남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진주 K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 강사로 나섰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 특성화 고교 학생 400명에게 경제 안보 시대 FTA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또 특강이 끝난 후에는 개그맨 정순빈 씨가 진행을 맡아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서부 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2024 진주 역사 골든벨은 19일 오후 2시 임진대첩 개사순이단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개천 예술 연극제 결선 전문 연극 부문이
19일 오후 5시 예술 중심 현장 3층 현장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진주 농계시장 올밤 야시장은 19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농계시장 아케이드 구간에서 열립니다. 개천예술제 뮤지컬 촉석산성 아리아가 19일 저녁 7시 임진대첩 개사순이단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본선은 19일 저녁 7시 30분 남강 야외 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비 소식과 흐린 날씨로 쌀쌀한 주말이 되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은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큰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진주와 하동은 오후부터 그치면서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0도, 사천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가 오겠는데요. 세종과 제주는 종일, 서울과 광주, 부산은 오전에 가끔씩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6도, 광주 19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예보돼 있고 저녁에는 남해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9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9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공항 하늘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도 흐린 하늘 이어지다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